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의 올해 1분기 차량 생산량과 인도량이 지난 4분기에 못 미쳤다는 보도입니다. 구글이 지난해 1월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한 데 이어서 직원 복지도 축소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 5일 출근에 맞서 설계됐다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보도입니다. 5월 WTI 가격은 전장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2일 전격적으로 116만 배럴의 추가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전격 감산을 단행한 것은 미국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지배력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소식은 바로 유가였습니다. 이번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신중호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죠.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의 감산 발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6% 이상 치솟으면서 네.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장 마감 상황 짧게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장은 유가의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펙 플러스가 예상치 못한 어떤 감산, 일평균 116만 배럴 정도 되는데요.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일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타났었고, 반면에 1분기에 승리의 주역이었던 이제 나스닥. 네, 유가가 가장 큰 이슈였던 만큼 저희가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유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함께 보도록 하죠. 첫 기사는 이랬습니다. Saudi Arabia announces oil production cut. 사우디가 발표하다 oil production cut, 석유 감산 소식을 전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본문에서는 오펙 플러스는 당초 250만 배럴 감산을 추진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116만 배럴을 추가로 감산을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잡히는 시점에서 단행된 것으로 미국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미국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제는 지배력을 잃었다라는 증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RBC 캐피털 마켓에서는 이제 사우디는 중국 같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자세히 보도록 하죠. 실제로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의 준회원 자격을 얻기도 하면서 사우디는 최근 미국과 멀어지는 대신에 중국과는 급격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적대국 이란도 SCO 준회원 가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중재로 그간 견원지간이었던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정상화에 합의를 했었죠.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권으로 여겨지던 걸프 지역에서 이제는 지정학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건 이번에 미국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미국은 사우디의 원유 감산 소식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먼저 비판을 선언하긴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감산 결정 때는 사우디를 보고 근시안적이라고 하면서 고강도로 규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사우디를 80년 전략 파트너로 지칭하면서 대응 수위를 다소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님, 지금 미국도 고민이 많아지는 상황 같습니다. 중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의 사우디 정책 변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다고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네, 현재 오펙의 감산으로 인해서 실제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뒤에 그림 보시면 유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관련 에너지주들의 랠리를 볼 수 있는데요. 끝으로 갈수록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새벽에 대표적인 래퍼인 제임스 블러드 여는 총재도 간밤에 발언을 하나 툭 내던졌습니다. 네. 바로 오펙 플러스의 예상치 못한 감산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페드의 임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앵커님, 그렇다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1등으로 뒀던 페드의 금리 셈법이 조금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작년 이후에 유가가 그래도 단순히 이제는 오펙이 감산을 했다를 넘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결정 또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오펙 플러스 관련된 감산 소식 다뤄드렸고요. 이어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박재현 아나운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주목됐던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뤄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한 가지 이슈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완연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이슈 다뤄주실 건가요, 오늘은? 자, 오늘은 대만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선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소식 이어서 더 자세하게 다른 소식과 함께 연관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헤드라인이 US House Speaker to meet Taiwan's president. 미국이 대만을 만났다라는 내용인데요. 본문에서는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 총통을 미국 땅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하원 의장 측이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소문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앞선 박재현 아나운서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번이 주목되는 건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 의장이 미국 땅에서 처음 만나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외신에서는 이제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 만남이 성사되는 것이라서 중국의 거친 반발이 예상된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굳이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와중에 만남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서 이 둘의 만남 어떻게 봐야 되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저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의 방문으로 인해서 심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번엔 또 어떻게 불거질지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다뤄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테슬라는 이익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오늘장에서 무려 6%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감원 소식의 한파 맥도날드에서도 구체적으로 더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이슈로는 어떤 이슈를 나눠볼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슈 픽해 주실 건가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유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유럽에서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돼서 파리에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습니다. Paris votes to ban e-scooter rental companies. 한국에서도 흔히 타고 다니는 이 전동 킥보드, 이제 파리에서는 금지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파리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지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시행한 결과 무려 89%가 서비스 지속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포인트 볼까요? 사실 파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전동 킥보드를 도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만둔다고 한 걸까요? 바로 무단 주차 그리고 난폭한 운전 그리고 계속해서 발생했던 사고들 때문입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400건이 넘었고 3명이 사망하면서 459명이 다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다만 무관심 속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주민들의 속내는 간단치 않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전동 킥보드를 왜 지금 경제적으로 봐야 되냐라는 궁금. 전동 킥보드 관련된 안전사고 또한 멈췄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우산 챙기시면서 건강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